오늘의 주뉴스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 철원은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등 기습 한파가 찾아오면서 미세먼지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서풍이 불면서 내일부터 다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영국 하원에서 열린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가 반대 432표, 찬성 209표로 부결됐습니다. 200표가 넘는 표차로 패배를 기록한 것은 영국 의정 사상 처음으로 부결 직후 제1야당인 노동당은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국정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 13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창출을 부탁했고 기업인들은 한 목소리로 규제 개혁을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공식 삭제된 건 8년 만으로 남북 간 무르익은 대화 분위기가 반영됐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법률 검토 후 카카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총격과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테러 발생 지역의 한 호텔 부속 건물에 입주한 LG전자 케냐 법인 한국인 직원 등 10여 명은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수요일 아침 날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며칠째 미세먼지가 정말 기승이었는데요. 반짝 한파가 찾아오면서 미세먼지는 일단 모두 해소됐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날씨 야외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오늘은 공기가 깨끗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음껏 숨을 쉬셔도 됩니다. 반짝 한파가 찾아오면서 미세먼지를 모두 밀어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되찾았습니다. 대신 반짝 한파가 찾아온 탓에 지금 경기 북부와 영서, 경북 북부 내륙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지금 철원 영하 15.5도, 서울 영하 9.4도입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습니다. 몸으로 느끼는 서울의 체감추위는 영하 13도 선입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추위 길게 가지 않습니다. 오후부터 서풍이 불면서 한파특보는 대부분 해제되겠고요. 내일부터 당분간 평년과 비온이 비슷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4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밤부터 구름 많아지면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아침까지 제주 산지에서는 1cm 안팎, 울릉도 독도에서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지금 영동과 부산, 울산에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건조해 불씨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중부 내륙에서는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지금 춘천 영하 12.3도입니다. 한낮에는 서울 영하 1도, 대전과 전주 2도, 부산 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반짝 추위가 풀려면서 중서부 지역의 공기가 탁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겨울은 미세먼지 아니면 한파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세요. 지금까지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영국 하원이 조금 전 열린 유럽연합 탈퇴 협정, 이른바 브렉시트 합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습니다. 영국 정국은 대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빠져들었고 국내 수출길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The ayes to the right, 202. The noes to the left, 432. So the noes have it, the noes have it. Unlock! 영국 하원이 정부가 유럽연합과 합의한 EU 탈퇴협정, 이른바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찬반 승인 투표를 230표 차로 부결시켰습니다. 영국 의정사상 정부가 200표 차가 넘는 표차로 의회에서 패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승인 투표가 부결되면서 영국 정부는 3개회일 이내인 오는 21일까지 이른바 플랜 B를 제시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가결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대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거나 제2차 국민투표, 브렉시트 일정 연기 후 재협상, 조기 총선, 총리 교체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최악의 경우 영국 국내 총 생산이 8% 감소하고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심각한 혼란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부결 직후 정부 불신임 안까지 제출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issue facing us is that the government has lost the confidence of this House and this country. 국내에도 영향을 끼쳐 영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와 항공기 부품 등에 관세가 적용되고 원유와 위스키 등 영국산 제품에도 관세가 붙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미국 CNN 방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가 지난 주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된 가운데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도 이번 주 후반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신년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서 친서를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A source says a letter from President Trump was flown to Pyongyang, then hand-delivered to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over the weekend. 단 친서가 김 위원장이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 형태인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양국 정상이 신년 초부터 친서를 교환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실무의제를 조율할 고위급 회담 성사 시기에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는 상황. CNN은 고위급 회담 일정과 장소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The source says North Korea's former spy chief and top negotiator could visit Washington this week to finalize details of that summit. 보도대로라면 고위급 회담은 폼페이오 장관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기 전인 17일에서 18일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첫 국방백서를 내놓았는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내용이 8년 만에 다시 삭제됐습니다. 보수 야당은 우리 군의 안보가 해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 등을 위협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선 2016 국방백서에 담겼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빠진 겁니다.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담겼던 북한은 주적이란 표현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 삭제됐다가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사건이 일어난 2010년 다시 부활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등 지난 2년간의 국방정책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국방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 북한을 자극한다고 평가받던 킬체인과 대량 응징보복 개념은 전략적 타격 체계로 대체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서명식 사진 등 남북 정상이 함께 찍은 사진이 18년 만에 다시 수록됐습니다. 야당은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북한을 적의 개념에서 삭제하고 이렇게 우리는 안보 해체 과정을 계속 걷는 거 아닌가 이런. 바른미래당도 최소한의 우리의 방어권, 대응권조차 포기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충남 태안 인근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급유선이 해경에 의해 긴급 구조됐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서는 불이 나는가 하면 SK 브로드밴드가 운영하는 IPTV의 일부 서비스가 접속 장애를 빚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정주영 기자입니다.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 급유선 한 척이 위태롭게 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충남 태안군의 정족도 인근 해상에서 118톤급 급유선이 기관 고장을 일으켜 표류했습니다. 구조 요청 2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급유선과 선원 3명을 구조해 가이도 인근의 안전지역으로 예인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전북 장수군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가 타 소방서 추산 10억 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고 54살 이모 씨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에는 전북 전주시 강흥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60제곱미터 규모의 집을 완전히 태워 소방서 추산 1,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SK 브로드밴드 IPTV의 일부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켜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SK 측은 셋톱박스의 접속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다며 4시간 반 만인 오늘 새벽 0시 반쯤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폭력조 직원들의 행태가 현실에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의 폭력조 직원들이 원정보복을 위해 집단으로 광주로 몰려간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자기 조직원이 맞았다는 이유에서인데 경찰이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안보란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모텔 앞 주차장에서 남성 10여 명이 무리지어 걸어갑니다. 종종 걸음으로 다니며 90도로 깎듯이 인사를 하고 다른 조폭을 둘러싼 채 협박도 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폭력 조직원들입니다. 전날 인천의 조직원이 결혼식 참석차 광주에 왔다가 폭행당하자 보복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기세 등등하던 모습이었지만 경찰이 들이닥치자 저항 한번 못한 채 손을 들고 무릎을 꿇습니다. 조금 전 험악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날 붙잡힌 조폭은 모두 12명. 달아난 조폭을 잡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폭력 조직 7개 파 35명을 49일 만에 모두 일망타진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수십억 원대의 어피해 보상금을 타간 가짜 해녀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PC방 사장과 택시기사, 대기업 직원까지 서류상으론 해녀였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270여 명이 사는 울산의 한 작은 어촌입니다. 해녀가 산다는 집에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알고 보니 50대 남성이 해녀로 등록하려고 폐가에 주소만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마을 주민의 절반에 가까운 130명이 해녀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 중 80%가 가짜 해녀였습니다. 물질을 한 번도 안 해본 PC방 사장과 택시기사, 심지어 대기업 직원도 서류상으로는 해녀입니다. 원정과 바다 매립 공사로 인한 각종 어피해 보상금을 노리고 해녀로 등록만 해놓은 겁니다. 가짜 해녀 107명과 조업 실적을 부풀린 23명 등 130명이 부당하게 타간 보상금은 무려 14억 원에 이릅니다. 1인당 100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해야 하는데 어촌 계장과 한국수력원자력 출신 직원이 돈을 받고 실적을 조작해줬습니다. 용역 조사를 맡은 현직 교수도 엉터리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조사가 아주 부실하였습니다. 그 조사 과정에만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졌더라고 하면은 이런 허위 보상이 굳고 세금이 셀 일이 없었겠죠. 경찰은 어촌 계장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가짜 해녀와 교수 등 13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금괴를 밀수해 4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에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벌금 대신 노역장에서 일할 경우 일당이 13억 원에 달해서 황제 노역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윤모 씨 일당이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밀수한 금괴는 4만 개입니다. 홍콩에서 금괴를 몰래 들여온 윤 씨 등 일당 11명은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사전에 모집한 여행객들에게 금괴를 나눠준 뒤 일본 공항에서 다시 받는 방식으로 시가 2조 원 규모의 금괴를 밀반출했습니다. 금괴를 전달한 대가로 여행객들은 공짜 여행을 즐겼고 윤 씨 일당은 4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부산지법은 주범 윤 씨에게 관세법 위반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조 3천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일당에게 부과된 벌금을 모두 더하면 4조 5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윤 씨 일당에게 7조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선고해 범죄 수익이 묶여 있는 만큼
벌금 대신 노역장에서 때울 가능성이 큽니다. 노역장 유치 일수는 최대 3년. 윤 씨가 제한 기간을 다 채울 경우 일당은 13억 원에 달합니다. 보통 10만 원으로 책정되는 노역 일당의 13,000배 수준으로 황제 노역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그제 천안에서 발생한 호텔 화재로 2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현장 주변 CCTV에는 화재 당시에 긴박했던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국가수등과 합동감식팀을 꾸려서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골목에 연기가 자욱하게 깔리더니 금세 거대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놀란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호텔에서 떨어진 불덩이는 주차된 차들을 덮칩니다. 환기구 쪽으로 해서 까만 연기가 엄청 나왔어요. 와이프는 사람들 대피시키는 데 도움을 좀 줬고. 불이 났다는 소리에 뛰쳐나온 사람들은 외투도 제대로 걸치지 못했고 호텔 20층에선 투숙객 2명이 연기를 피해 창밖에 매달렸다가 소방관에게 구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감식팀을 꾸려 화재 현장 정밀 감식에 나섰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지하 1층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 이 호텔은 개장 전인 지난해 7월 소방설비 안전점검에서 스프링클러 감지기 고장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만큼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지하 1층에서 최초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감식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경찰은 또 업주 등을 상대로 방화 셔터와 대피로 등 소방 설비를 제대로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당시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받아 해결해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은 지난 2015년 5월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지인 아들 형사재판 관련 청탁을 받고 직접 담당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죄명을 바꾸고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춰달라는 거였는데 재판 결과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같은 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보좌관을 조기 석방해달라는 전병헌 전 의원에게도 예상되는 양형을 검토해주는가 하면 이듬해인 2016년도에는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해준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재판 민원 창구 역할을 한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 대해 이런 혐의를 추가했고 윗선인 양승태 전 원장을 어제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편 판사는 법정 밖에서 변호인을 만들지 말라는 규칙을 만든 양 전 원장이 강제징용 소송, 일본 측 대리인인 김앤장을 독대하면서 정작 본인이 만든 규칙을 스스로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민사소송 규칙을 일부 바꿉니다. 변호사가 재판 기일 외에는 구술과 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식으로 소송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양 전 원장이 자신이 직접 만든 규칙을 불과 한 달 만에 버젓이 어긴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강제징용 사건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변호사와 독대한 사실을 압수된 문건 등을 통해 확인한 겁니다. 두 사람은 독대에서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얼마 뒤 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가 재판을 이기면 한일 관계에 악영향이 있다는 의견서를 실제로 냈습니다. 양 전 원장의 독대는 법관이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변호사와 면담할 수 없는 대법원 행정예규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검찰은 독대가 이뤄진 대법원장실 출입 기록도 확보하려 했지만 기록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후임 원장이 취임하면 전임 원장 시절 출입 기록은 실무적으로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원장을 세 차례 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동물 200마리를 몰래 안락사시켰다는 논란이 불거진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동물 학대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법에는 잔인하게 공개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안락사시켰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센터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안락사 자체는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이현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약 15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 동물보호센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이 센터는 매년 100여 마리의 유기견을 안락사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해당 센터로 들어오는 유기견이 1,200마리 정도니 10% 정도가 안락사 대상인 셈입니다. 유기동물 안락사에 대한 부정 여론이 빗발치고 있지만 동물보호센터들은 안락사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 민간 동물보호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에 서울에서 오는 유기동물만 7천에서 8천 마리인데 대부분을 입양시키고 기증을 해도 결국 안락사를 시켜야 할 동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개체 건강 상태나 입양이 될 수 있는 확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아까 25%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체들은 안락사가 정해진 동물보호법에 따라 기준과 절차대로 진행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병에 걸리거나 다쳐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거나 공격성이 지나친 경우에는 안락사가 허용됩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단체들이 아닌 후원금 위주로 운영되는 케어 같은 민간 단체들입니다. 예산을 지원받지 않아 관리 감독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통합적인 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폭로 이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처음으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성폭력 근절 방안만 읽고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이기흥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열린 곳에 나타났습니다. 이사회에 앞서 미리 준비한 성폭력 근절 방안을 발표하며 세 차례나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자정 기능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장은 외부 기관에 성폭력 조사를 의뢰하고 선수촌에 여성 부촌장과 여성 훈련 관리관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성폭력을 은폐한 회원 종목 단체를 퇴출하고 합숙훈련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일주일 전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이 내놓은 성폭력 근절 대책과 똑같았습니다. 침묵 끝에 새로울 것도 없는 대책을 내놓은 이 회장은 1시간 정도 열린 이사회 직후 책임지고 사퇴할 의사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회장님 사퇴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해주시면 이대로 그냥 가시면은 예. 회장님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회는 언론사 취재가 선수들에게 부담된다는 이유로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릴 대표 선수들의 훈련 개시식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올해 들어 경제 행보를 이어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기업 총수와 기업인들과 만났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신기술 투자와 고용 확대를 강조했는데 기업인들은 규제 개혁이 먼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10대 대기업 최고 경영자와 카카오 대표 등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인 130명이 청와대에 총출동했습니다. 이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신기술 투자와 함께 고용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고용 창출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된 토론회.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상의를 탈의를 하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괜찮으시겠습니까? 기업인들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에서 느낀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 토록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주로 기업인들의 발언을 경청했고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이 답했습니다. 행정조사,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상당 부분 없애버린 적이 있는데요. 기업인들은 안 되는 게 많은 현 제도 아래에선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감사원 정책감사 때문에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토론회에서 청와대는 이번 정부가 반기업적이지 않으며 고용 확대를 위해 규제를 철폐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송금주, 이용호 의원의 입복당을 불허하자 당내 중진 의원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친문 순혈주의 노선만 고수한다면 당의 발전이 없다며 어느 정도 문호 개방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당 지도부를 겨냥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무소속 이용호, 손금주 의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주었던 마음의 상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의 당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아직 준비가 다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서 이합 집산은 안 하겠다며 당내 단합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당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인위적인 합당을 하거나 옛날 같은 이합 집산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안 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일부 의원들은 순혈주의로 흐르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여당 중진인 박영선 의원은 자신의 SNS에 개방과 포용을 고민해야 한다며 순혈주의가 발전을 저해할 때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우상호 의원도 개혁을 위해 당의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도부를 겨냥했습니다. 문호 개방과 당내 단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두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향후 당내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경북 예천군 의회 소속 의원 9명이 어제 오전 군의회에 모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해외 연수에서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박종철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이드 폭행 사건 이후 처음으로 군의회에 모인 예천 군의회 소속 의원 9명. 무리를 빚은 박종철 의명 제명 등을 위해 의원 간담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과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임시회를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된 바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나마도 임시회 일정조차 밝히지 않았고 징계 대상과 징계를 위한 윤리위 구성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2시간여 진행된 간담회는 의회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을 제외한 의원들 간의 밀실회의로 진행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박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가기 급급했습니다. 의회 안팎에서는 이들의 의원직 총사퇴를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국민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어도 이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가. 의원들이 사퇴를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의원들의 거취가 결정될 때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택시업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온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가 전격 중단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업계와 협력하고 사회적 합의를 우선시하기 위해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며 택시업계와 더 많은 대화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활용해야 한다는 국토부 내부 문건에 대한 보도를 문제 삼으며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으면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철거를 반대하며 건물 옥상에서 막루 농성을 벌이다 철거민과 경찰 등 6명이 숨진 용산 참사 기억하시죠? 오는 20일이면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인데요. 여전히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자 유족과 피해 철거민들이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이젠 대통령이 나서달라는 겁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10년 전 이맘때 김영덕 씨는 화염 속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용산 재개발로 인한 철거를 반대하며 옥상에서 막루 농성을 하던 중 갑자기 불길이 치솟으면서 남편이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당시 이렇게 숨진 철거민은 모두 5명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것도 저희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뭐라 말할 수가 없이 비참하고 억울하고. 2009년 용산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삶의 터전을 빼앗긴 철거민들이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10년째 묻혀있는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산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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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외압으로 사실상 검찰 조사가 중단됐다며 청와대가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청와대가 나서야 합니다. 경찰 조사의 공고 발표 4개월이 지나도 사과조차 없는 경찰, 잘못한 과거사에 대해 규명조차 받고 있는 검찰. 올해 용산 참사 10주기를 맞은 범국민 추모위원회는 앞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추모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크게 오른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주요 자치구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서울 강남구는 42.8%에 달했고 서울 평균도 무려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단 민원이 걱정되는 자치구들은 급기야 국토교통부에 상승폭을 낮춰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38억 3천만 원이었던 서울 삼성동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57억 4천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1년 만에 50%가 오른 겁니다. 지자체 집계 결과 삼성동이 속한 강남구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42.8%에 달합니다.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데 서울 전체적으로도 평균 20.7%가 올라 1년 전보다 상승폭이 3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공시가격이 10억에서 14억으로 높아지면 보유세도 335만 원에서 594만 원으로 250만 원 이상 더 내야 합니다. 강남과 서초, 성동 등 6개 구청 담당자는 최근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 공시가격을 일부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종부세 등 세금이 크게 늘게 된 주민들의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이제 제시를 했죠. 너무 상향이 크다. 그걸 이제 국토부에다가 의견을 제시하는 상태입니다. 소유자가 직접 이의를 제기한 건수도 이번 주말쯤 공식 집계가 나오겠지만 지난해 2배 이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높이는 작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토요타 코리아가 미국에서 안전등급 낙제점을 받은 SUV 차종을 한국에선 최고 등급 차량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요타가 이런 기만 광고를 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토요타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IIHS로부터 최고 안전 차량 등급을 받은 라브4 모델. 시속 6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차량의 운전석 부분이 전봇대와 부딪혀도 운전자가 무사해야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부품 브레킷을 부착해 지난 2015년 최고 등급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수입되는 모델에는 브레킷을 부착하지 않아서 IIHS 기준으로는 여전히 최저 등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토요타 공식 안내책자에 국내 수입차도 똑같은 안전등급을 받은 것처럼 나온다는 겁니다.
한국 토요타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안내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문구는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서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광고 내용이 실제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행위에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 토요타에 대해 광고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8억 1,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조금은 저렴한 가격 때문에 셀프 세차장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안전시설이 미흡해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맞닿아 있는 경기도 수원의 한 셀프 세차장. 세차장으로 들어가려면 차량이 인도를 지나가야 하지만 세차장 입구에 진입을 막는 말뚝이나 차량 멈춤턱 등 최소한의 안전시설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차장 가림막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물이 인도로 튀어 빙판길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세차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구 시야가 좁지만 도로 반사경이 없어 사고 위험이 컸습니다. 뭐 표지판이 없으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는 뭐 위험의 유지도 있고 물도 막 튀고 하니까 좀 지나가는 시민들이 좀 불편하다고 그런 점도 느꼈죠. 하지만 셀프 세차장과 관련해 마땅한 안전 규정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랄지 운영 기준이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차량 멈춤턱이랄지 최소한의 차량 이동 경로 안내 표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소비자원은 지자체의 셀프 세차장 출입구 안전관리 강화와 내부 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있는 한 호텔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총기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호텔의 옆에는 LG전자 현지 법인이 입주해 있는데 한국인과 현지 직원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고 군인들은 부상자를 부축해 나옵니다. 겁에 질린 표정의 시민들은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의 고급 호텔 복합단지는 황하는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Those guys came in, they just started shooting to us. Yeah, they were armed. Those are the ones I saw. Then I turned back to the toilets. So I called for 999. 인근 교차로에서도 차량에 설치된 폭탄이 터지면서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경찰 병력과 군병력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Combined specialized units on our main priority, and that is the search and rescue as well as the neutralization of the criminal elements. 아직 정확한 사상자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최소 2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호텔 옆에 LG전자 현지 법인 사무실에는 한국인 직원 10여 명이 있었지만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는 이번 테러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3년 고급 쇼핑몰에도 테러를 자행해 6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모든 걸 다 얼려버릴 것 같은 초이지만 이렇게 호수나 강에 함부로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꼭 명심해 주세요. 이곳은 미국 일리노이주. 얇게 연 호수 한가운데에 소년이 빠져 있는데요. 구조대원이 호수로 뛰어들자 소년도 구조대를 향해 헤엄쳐 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물 밖으로 빠져나오는데요. 구조대 도착 후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4분. 생명을 구한 천금 같은 시간이네요. 왠지 군것질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겨울. 식욕을 자극하는 축제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커다란 꼬치가 불 위에서 맛있게 익어갑니다. 이렇게 보고만 있자니 더 괴로워지는데요. 수백 명의 요리사가 모인 파키스탄 음식 축제 현장.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음식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제일 당기시나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이렇게 추위가 반겨울 줄 몰랐습니다. 반짝 한파가 찾아오면서 먼지를 모두 밀어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대신 오늘 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경북 북부 내륙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지금 철원의 기온이 여가 15.9도, 천안은 여가 11.8도, 서울 여가 9.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추위는 말 그대로 반짝이어서 길게 가지 않습니다. 오후부터 서풍이 불면서 한파특보는 해제되겠고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 4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밤부터 구름 많아지면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 산지에서는 아침까지 1cm 안팎, 울릉도 독도에서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한편 영동과 부산, 울산에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건조해 불씨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춘천의 기온 영하 12.7도, 전주 영하 6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영하 1도, 전주 2도, 광주 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의 공기가 또 탁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